업계들은 뭐 다 아시는 회사들이죠. 뭐 이제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다 같은 회사니까 뭐 틱톡, 스냅챗, 구글 유튜브에 들어가고 넷플릭스, 디즈니 이렇게 아마 그렇게 아마 대부분 나와줄 텐데 뭐 이제 한국에 뭐 아프리카 TV 뭐 이제 뭐 아마존도 트위치가 있긴 하죠. 근데 라이브 스트리밍, 라이브 커머스가 그렇게 중요한 테마 같지는 않아요. 그냥 광고, 왜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특히 가장 이제 전형적인 게 페이스북이겠죠. 이제 결국에는 그 광고 수단을 더 개발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광고 단가가 올라가는 거겠죠. 그러면서 단가를 올리면서 매출을 성장시킨다는 방향인데 그리고 결국 그 커머스는 이제 샤피파이, 뭐 빅커머스 이런 회사들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결국은 그쪽에서 해결을 해주는 약간 이런 모델로 하는데 왜냐면 그게 어렵거든요, 사실. 다 혼자 다 하기가. 근데 그게 과연 자 이것은 게임 체인징보다는 라이브 커머스 말하면 게임 체인징하는 막 업계를 막 두세 배 만들어주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여태까지 꾸준히 커온 것들의 그 광고에 대한 그 니즈와 그리고 광고 플랫폼들이 광고주에게 증명할 수 있는 효능성을 더 높여준다라고 생각해서 꾸준히 성장하는 것을 그냥 더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다. 그런 건 만들어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커머스, 스트리밍이 있고 라이브 커머스는 좀 따로따로 봐야 되죠. 일단 그래도 왜냐면은 이제 결국 다 미디어니까 미디어는 결국 이 아이볼, 영어로는 아이볼이라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 동안 내 거를 보냐 안 보냐 이거가 되게 중요했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광고를 하는 플랫폼들 틱톡, 스냅챗 그리고 뭐 페이스북은 당연히 아직도 그거죠. 근데 이제 새로운 부류도 아니지만 뭐 넷플릭스, 디즈니 쪽은 조금 더 다른 가입자 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상은 시간 쉐어인데 왜냐면은 내가 넷플릭스를 일주일에 뭐 10시간을 보는 사람이랑 30시간을 보는 사람이랑 그거에 대한 소비 그 욕구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내가 낼 수 있는 가격에 대한 그 한도가 다르잖아요. 나는 넷플릭스만 봐. 딴 거 아무것도 안 보고 넷플릭스만 해. 그러면 그거 오케이. 이게 뭐 10불이 됐든 20불이 됐든 막 3만 원이 됐든 4만 원이 됐든 한 달에 낼 의도가 생기는데 나는 지금 디즈니도 보고 막 저것도 보고 저것도 봐야 되는데 자꾸 애들이 다 올려. 언젠가는 결국에는 다 너무 비싸니까 하나만 골라야겠다, 하나는 줄여야겠다 이게 생기니까 그 타임쉐어가 중요하죠. 근데 결국 거기서 중요한 거는 컨텐츠의 퀄리티라도 말을 해도 되겠네요. 디즈니 같은 경우는 있죠, 벌써. 정말 증명된 모든 브랜드가 컨텐츠 브랜드는 다 갖고 있잖아요. 넷플릭스도 이제 증명이 됐고 넷플릭스는 지금 자기들도 마찬가지 스튜디오가 다 하니까 이제 영화도 만들고 나머지 플랫폼들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쪽에는 고퀄리티 장시간 컨텐츠는 어려운 게 그거는 스케일 게임이에요. 규모 게임. 말은 즉슨 가장 고퀄리티를 만들려면은 특히 영화나 텔레비쇼 같은 진짜 엄청난 많이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전 세계에 있는 내 유저들에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한국 회사가 영화를 만드는데 막 100억을 썼어요. 넷플릭스가 100억을 썼어. 근데 한국 회사는 지금 한국이 560만 인구에 그거를 해야 되는데 넷플릭스는 전 세계 사람들이 뿌릴 수 있으니까 그 단가가 낮아지는 거죠. 네, 그 디즈니는 그 글로벌 브랜드가 있어서 할 수가 있고 넷플릭스는 그래도 글로벌 프로필즈가 생기고 하니까 할 수가 있는데 다른 회사들은 그거를 경쟁해 나가면서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팍스나 다 이제 매각을 했던 이유가 그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 규모가 안 되니까. 이제 UGC 쪽은 유튜브가 거의 장악을 했죠. 그리고 페이스북도 그랬고. UGC가 이제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라고 해서 이제 그냥 개개인이 만드는 컨텐츠. 시장 규모 파이로 봤을 때 여기서 더 커질 그런 확장성이 있을까요? 있죠. 스트리밍.
아, 그럼요. 아직도 있죠. 예, 그럼요. 아직 정말 그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보면은 더 이상 공중파 텔레비는 거의 보지 않고 이것만 본다거든요. 광고 없는 텔레비. 그런 미래가 정말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나라의 규제마다 많이 다르고, 그런 시나리오를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게임스탑이랑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게임스탑, 뭐 AMC, 블랙베리, 막 익스프레스는 이제 그 청바지 브랜드 옛날에 되게 공매도가 엄청 많이 되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레딧이라고 약간 뭐 DC 인사이드 뭐 비슷한 거에서 거기 이제 월스트리트 배트라는 채널이 있는데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막 가서 댓글 달고 서로 얘기하고 막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막 어떻게 어쩌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그 주도에 의해서 게임스탑을 그냥 엄청나게 지금 매수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 며칠 동안 한 열몇 배 뛴 것 같은데 10배 뛰었나? 그래갖고 그게 왜냐면 그 공매도가 심하면은 보통 공매도는 이제 헤지펀드들이 하죠. 헤지펀드들이 보니까 이 회사는 절대 이 정도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남한테서 주식을 빌려서 팔아버린 다음에 떨어지면 그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갚아버리는 게 공매도인데, 그러면은 그 빌린 것에 대한 그 이자도 내야 되고, 그리고 좀 자본도 좀 뭔가 보유해놔야 돼요. 그 약간 그 담보로. 근데 그런 뒤에 주식 공매가 너무 심하면요, 게임스탑 같은 경우는 자기 가치보다 한 100%가 넘는 양의 주식을 공매가 돼 있었어요. 정말 끔찍한 정도의 레벨인데, 그 정도면은. 그러니까 다들 그냥 펀드들이 다 오케이 공매한 거죠. 근데 그런 주식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면은 그 빌려준 은행에서 돈 더 내놔, 이게 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담보가 모자르니까 갑자기 빚에 대한 필요한 그 캐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담보가 너무 줄어드니까, 담보는 이런데 갑자기 빚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돈을 더 넣고 아니면은 그거를 없애버려야 돼요. 공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식을 사야 되는 말이에요, 같이. 근데 둘 중 하나가 생길 때마다 이제 못 견디면은 사야 돼요. 근데 그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게 사는 사람들은 이제 리테일 기술자들은 막 엄청 사고 있고, 그거에 밀려서 이제 미국에서 엄청 유명했던 막 십몇 조 굴리던 회사가 이번에 아주 큰 문제가 돼서 거의 뭐 이제 부도날 뻔했다는 정도로 해서 다른 이제 투자자들한테 좀 약간 융자를 받았죠. 그거 지금 되게 뉴스가 컸는데, 그게 정말 제가 아는 바로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게임스탑 그 주식 그 차트를 보시면요, 그 정말 넥스 모멘을 보시면요, 그게 이렇게 있다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막 10몇 년을 봐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거에 막 5배까지 뛴 상태인데, 지금 그거를 따라서 기밀차들이 지금 공매가 많이 되는 회사들만 골라고 지금 다 배수하고 있거든요. 다 지금 막 며칠 사이에 막 몇 배씩 뛰고 막 그러고 있는데, 작년에 미국에서 정말 유명했던 것이 헐츠라고 자동차 렌탈 회사인데 부도가 났어요. 근데 부도가 나서 주식이 올랐어요. 그냥 기밀차들이 갑자기 그거를 판 거죠. 로빈후드에서 갑자기 인기가 갑자기 막 좀 많이 거래된 주식의 리스트에 떠갖고 그때부터 막 올라갔고, 막 그게 또 정말 무서운 일이 뭐냐면은, 그때 부도난 회사가 주식 주가가 확 오르니까 막 가치가 막 그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조가 넘었나 1조가 됐었나 하셨는데, 그래서 부도난 회사가 그래요, 그럼 오케이, 우리가 주식을 판매해서 자금을 더 끌어모아서 우리 채권주들에게 돈을 더 확보하겠다 해서 주식을 판 거예요. 결국 그게 뭐냐면은, 나는 지금 내 주식 가치는 빵원이야, 그냥 부도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게 1불 50 해갖고 지금 내가 막 갑자기 내 주식 가치가 1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오키는 그 가격에다가 그럼 뭐 7천억을 더 팔아서 7천억을 내 이제 채권 소유하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주고 부도를 해버렸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7천억을 산 사람들은 그건 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지를 산 거예요. 그 윤리적으로 참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죠. 저는 그게 그 판매한 회사도 그렇고 그거를 구매하게 놔둔 증권사들도 그렇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뭐 사람들이 자기 돈 주고 샀다는데 어떻게? 뭐 시장 경제잖아요. 자유시장. 근데 그때는 뭐 이제 로빈후드 그때 특히 막 지금은 더하지만 그때부터 막 주식 사자 하고 막 그냥 오르면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식을 배웠던 첫 계기가 된 게 제 책을 읽었는데 그 세스 클라맨이라는 되게 위대하신 투자분이 계세요. 이제 보스턴에서 이제 바포스라고 유명하시는데 그분이 쓴 책이 Margin of Safety라고 있어요. 이제 출판이 안 되는데 이제 구글에 치면 PDF가 다운받을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스토리예요. 주식을 대략 제가 기억난 대로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주식 대신에 생선 통조림을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고 팔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남자가 이제 돈 많이 벌고 나도 이제 주식 좀 해봐야겠다. 근데 주식 대신 이제 그걸 사는 거죠. 그래서 막 샀어요. 참고 막 냉장고에 모아놓고 그래서 샀는데 배가 고파갖고 나 그거 많지. 그래서 하나 꺼내서 딱 딴 거예요. 따다 보니까 이거 다 썩었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선을. 그리고 화가 나갖고 이거 판 사람한테 전화를 했죠. 나 이거 뭐냐, 나한테 왜 이런 걸 팔았냐. 판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는 먹는 생선이 아니고 그냥 트레이딩하는 생선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길 주식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던데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저도 또 저는 그쪽으로 생각하는 게 저는 좀 제 로직에 맞아서 하는데 뭐 돈 버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자도 뭐 일단 모든 사람들이 이거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100만 원일 수도 있잖아요. 나 혼자 이거를 100만 원 주고 누가 사? 이러면서 그럴 수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안 살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근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이건 200만 원이에요. 그래갖고 팔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결국 주식시장 하려면 다른 사람들 신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뭐 솔직히 틀린 말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니고. 한데 이제 말씀드린 지금 일어나는 형태의 현상들은 되게 좀 그냥 눈치 게임이 많죠. 영어로 self-fulfilling prophecy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예언이 자기 자신을 그냥 진짜 현실시키는 거예요.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사실 기술적으로 매일매일 구매하고 하기 이런 게 좀 부족한 게 속도가 좀 느리고 그래서 좀 통화로 쓰기는 어려울 거라는 그 말이 많았었죠. 근데 그래서 어쨌든 그거 폭등하고 폭락하고 뭐 별 사례가 많았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주식시장은 지금 제가 생각하는 시장은 이래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중앙은행들이 이율을 너무 낮춰버려서 갈 데가 없어 돈이. 그래서 지금 몰리는 것들이 자산시장을 몰리는 거죠.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도 사람들이 워낙 부동산을 주식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투기적으로 많아서 많이 몰리기도 하고 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근데 또 특히 막 많은 투자 자금 운영하는 기관들을 보면은 연금, 막 보험회사 막 이런 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그 자기들이 부담하고 있는 또 소비가 있어요. 그러면은 연금은 또 이제 연금 다 줘야 되고 그거를 보증하기 위한 이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나오니까 주식을 한단 말이에요. 주식도 하고 이제는 뭐 사모펀드도 하고 BC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지금 뭐 연준이든 뭐 다른 중앙이든 지금 뭐 인플레이션 기다리고 있잖아요. 안 오잖아요.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인플레이션 된 거지. 결국 그게 형상이 뭐냐면 이제 막 결국은 화폐에 대한 의심도 높이고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언제 올 거야 이것도 모르겠고 그리고 정말 오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화폐를 갖고 있는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막 왜냐면 주식시장은 계속 이렇게 오르고 뭐 하는데 그러면서 생긴 게 불안감 그러면서 생기는 게 이제 금의 가치 이런데
지금 그런 상황과 동시에 지금 미국에서는 정말 막 큰 기업들, 기관들, 뭐 JP 모건도 그렇고 이제 오크트리라고 되게 이제 워렌 버핏이 되게 자기가 되게 존경하는 투자자라고 한 명이라고 한 분이 그 하워드 마크스라는 분인데 그분이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을 샀다 이 확인을 하셨고 그게 사실상 돈이라는 게 모두가 이건 돈이야 가치가 있어 해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 되게 중요한 기관들이 지금 이건 돈이야 이건 금과 비슷한 거야 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정말로 진짜 금과 비슷한 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 저는 그거가 되게 작년에 확 바뀐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건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가치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많고 좀 더 시리어스한 기관들이 그럴수록 진짜 가치가 생기는 거죠. 한국에서도 그래서 네. 진짜 오랜 시간 안 와요. 오진 않잖아요. 지금 10년 넘게 기다렸나? 그쵸? 2009년부터 지금 지난 막 10몇 년간, 20년간 사실상 세계가 디플레이션의 영향이 너무 많았다. 국제화. 이제 국제 물류 막 이제 트레이드 하면 결국에는 싸지죠. 왜냐면은 싼 데서 만들어서 갖고 오니까 계속 싸지고. 테크놀로지 자체는 원래는 이거 테크놀로지 사람들은 다 아는데 사람들은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테크놀로지는 디플레이셔너리예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것들을 기계로 바꿔버려 갖고 하니까 임금도 낮아지고 모든 것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옛날에 뭐 이제 그래서 뭐 빨래를 시켜도 만약에 사람들이 막 내가 빨래 공장 운영해갖고 막 1000명을 운영해갖고 사람들이 막 손빨래 하고 있는 거랑 그냥 그거 있잖아요. 그 뭐야 세탁기 이렇게 사업하는 거랑 다를 거 아니에요 비용이. 그거랑 또 많은데 그런 것들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사실 생기려면은 연준 중앙은행이 푸는 돈들이 경제로 나와야 되는데 여태까지 보면은 사실상 그 대부분의 돈은 지금 은행에서 쌓여 있고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회사들한테 돈이 가도 회사들은 돈 빌려서 자기 그냥 주식 사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 채용을 늘리지도 않고 뭐 이래야지 뭐 경제가 활성화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생기지 않았던 거죠 지난 10년 동안.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런 것도 생기니 테크놀로지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는데 그게 앞으로도 달라지는 게 별로 안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틀린 거 하나는 실제로 이제 그 연준에서 이제 웹사이트 가시면 다 나와요.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뭐 M1, M2 막 이런 게 다 있어요. 이제 근데 M2가 이제 결국 그러니까 머니 베이스에서 연준이 돈을 뿌리면은 사실상 그게 은행으로 가거든요. 은행에서 이제 이렇게 돈을 뿌려야지 이제 M2가 올라가는데 M2가 많이 안 오르다가 이번에 급격히 오르긴 했어요. 근데 그 연준이 뿌린 것에 비해 많이 안 올랐죠. 근데 하도 많이 뿌리다 보니까 좀 올랐는데 뭐 결국 보니까 이게 대부분 다 뭐 주식으로 간 것 같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과연 올까 안 올까는 결국은 성장이 필요한데 성장이 되게 조심스러운 게 여태까지 뭐 특히 코로나 시작해서 성장했던 것들은 대부분 다 테크놀로지 기업 그리고 그냥 있던 소비를 테크놀로지로 옮겨서 한 것들. 근데 지금 뭐 직장 때문에 문제인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건물주들이 되게 속이 탈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강남이나 뭐 서울 돌아다니면 빈 건물들이 많더라고요. 뉴욕도 장난 아니고요. 식당 주인들도 얘기해보고 뭐 그러면 지금 하여간 다행히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정말로 그냥 영구적인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지금 당장 없어져도 바로 회복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대출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지금 또 자금이 많아지고 지금 대출도 많아지는데 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대출이 보통 이론적으로는 제가 막 100원을 100달러를 받아가면은 100달러에 대한 모든 효능이 있어갖고 리턴이 수익이 있으니까 그 100달러에 대한 그 대출에 대한 그 효과가 이 경제에 나온다
하는데 이게 100달러가 1000불이 되고 이제 1조가 되고 1000조가 되고 막 몇천조가 되고 올라갈 때마다 효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된 상태일 텐데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이런 대출 레벨이 없으니까 그 많은 자금들의 효능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약간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 거라시는 말이 있으세요. 근데 진짜 10년간 보면은 그냥 그 시나리오가 그 시나리오가 맞았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경제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면 좀 빈부격차가 이렇게 많이 심해지고 사실상 주식 시장이 오르는 거는 빈부격차를 늘리는 현상이잖아요. 원래 돈 있는 사람들만 주식을 하니까 보통. 그런 경제가 성장하기는 쉽지 않죠? 보통. 지금 딱 할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눈 감고 사서 그냥 진짜 매일 그냥 붙들고 뭐 지금이다 빠지자 약간 이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눈치 게임을 하던가 그냥 비껴 나서 그냥 난 모르겠다 기다리겠다 이거 두 개인데 아니면 좀 이제 조금만 살살 조금씩 들어가면서 그냥 떨어지든 말든 그냥 나는 그냥 다음 3년 4년 동안 열심히 그냥 조금씩 빌업하겠다 뭐 이런 방법도 충분히 있죠. 근데 지금 그건 뭐 나이별로 해야겠죠. 이제 나이 어르신 분들이 막 공격적으로 했다가 큰일 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린 분들이야 뭐 지금 전재산 잃어봤자 뭐 지금 시작했으니 뭐 100만 원, 200만 원 잃어봤자 뭐 평생 버는 돈 생각하면은 막 그 리스크를 허용할 수 있는 좀 힘이 좀 생기겠죠? 좀 되게 좀 까다로운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 토스에서 설문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 지금 2030대를 상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47% 정도가 투자를 하고 있고 42%가 투자를 하지 않지만 하고 싶다. 47%의 70%가 작년 동안 처음으로 투자를 시작했다. 저는 그 두 개가 정말 그것도 상극으로 무섭더라고요. 하나는 아직도 42%는 안 들어왔네. 아직도 들어올 사람이 저렇게 많네. 근데 또 하나는 들어온 사람들이 한 명도 할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그래서 저는 체감으로 하기에 주변에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by definition 버블이라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되게 많아요. 이론적으로는 지금 이 버블이 아니라는 말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이율이 낮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충분히 이론적으로는 말이 되죠. 근데 이런 현상들을 보면은 지금 시장의 정상은 아니구나. 근데 이게 뉴노멀인가? 뉴노멀이라면 또 인터뷰가 봤는데 그런 말 많았잖아요. 그래서 책도 있잖아요. This time is different라는 지금은 다르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그때 2008년도 위기 나온 책인데 그 주제가 항상 버블 끝에는 그 얘기가 나왔지만 항상 그 말은 틀려왔다. 그래서 항상 뭐 말된 이유 말은 된다는 이유 많죠. 지금은 뭐 2001년 때는 뭐 테크놀로지가 세상을 바꿨기 때문에 뉴 테크놀로지고 세상을 바꿀 거기 때문에 시장은 버블이 아니다. 결국은 2000년도에 망했고 2007년도 8년도에도 뭐 그때는 뭐 연준에서 나와서 버냉키이셨죠 그때. 그래서 미국은 아주 건강하다. 예, 그래서 항상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도 많이 모자란 사람이 아주 어리고 투자 경험 뭐 몇 년 동안 했지만 한 몇 년 동안 좀 저도 그냥 사이드라인에서 그냥 보면서 저도 하는 시기였고 투자라는 것이 저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너무 모르는구나 느끼는 거라서 지금은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좀 무섭다라는 게 있어서 딱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하는 주식 판단은 이래요. 과연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나 없나. 근데 그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기준이 없으면은 전략도 없고 그냥 그거는 그냥 도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전략적으로 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 자기가 배우고 실력이 늘 수 있는 건데요. 그게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냥 레슨 배우는 것도 없고 전략도 배우는 게 없으면 전략이 생기지도 않고 전략을 더 좋게 만들 수도 없고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만 하다 보면은 그냥 돈 그냥 잃고 내려갈 때 잃고 올라갈 때 잃고 이런 식이 될 수가 있어서 좀 그거 하나만은 자기가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 혼자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내 전략이 먹히나 안 먹히나. 먹힐 때는 왜 먹혔고 안 먹힐 때는 왜 안 먹혔나를 곰곰이 따져봐서 조금씩 자기 좀 배워가면서 그게 아마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준을 설정해서 재테크라는 게 일찍 할수록 좋고 그리고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게 정말 맞는 게 주식도 원래 지금은 뻥튀기 하는 말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원래는 보통 한 10% 벌겠다. 그래서 꾸준히 벌다 보면 이렇게 늘리는 거거든요. 이제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이 가장 큰 자산이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 컴파운딩이라고 하는데 올해 10% 벌면은 그거에 내년에 10% 벌면은 내년에는 이제 100불 시작해서 110불에서 또 10% 또 버니까 이게 점점 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재테크라는 거를 일찍 시작하실수록 좋고 그 대신 좀 체계적으로 그리고 워런 버핏이 하신 말씀이 남들이 욕심 부릴 때 좀 조심하고 남들이 너무 겁이 많을 때 욕심 부려라. 이거가 뭐 지금은 현재는 안 먹히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먹혔던 조언이라서 좀 새겨두시고 지금 주식을 하시더라도 좀 자기가 이런 상황에 이런 시장인 거는 인지하시고 투자하셨으면